이번 시간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뭐부터 본다? 동학부터 본다. 동학은 누구에 의해 창시되었다? 최재우에 의해 창시됐는데 이 최재우를 그래서 일대 교주라는 뜻으로 교조 최재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의 사상 중에는 사상인 거예요, 이게. 사상 중에는 인내천이라는 사상,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를 보전하고 국민을 안정시킨다라는 의미의 보국안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평등, 인간의 평등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상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는데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 평등 이것 자체가 신분의 평등, 신분에 관계없는 평등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왜냐면 자기들의 권력을 결국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평민들, 농민들한테 그리고 노비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사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최재우, 교주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대 교주 누가 와요? 최시영이 오는데 이 2대 교주 최시영이 포접제라고 해서 이 동학 나름의 행정 체제, 그러니까 행정 체제를 정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전 간행, 경전은 이제 뭐야 법 이런 거 간행해서 교세를 확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최재우의 처형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아니냐, 이 교조 최재우의 원을 풀어주자 해서 무슨 운동을 벌인다?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동학이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부농민봉기. 자, 크게 동학농민운동은 고부 1차, 2차로 나뉜다는 거 알아두세요. 고부농민봉기부터 보겠습니다. 고부농민봉기가 벌어진 이유는 뭐야? 고부라는 마을에 군수 조병갑씨가 백성을 수탈합니다. 조병갑씨가 갑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갑질을 하니까 이거에 빡친 누가 주도해서 고부농민봉기를 일으키느냐? 전봉준 씨가 주도해서 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고부 관할을 결국 점령을 해서 조병갑을 퇴출시키고 내보내고 알아서 해산하게 이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정부가 결국에는 지금 뭐야 봉기가 일어난 거잖아요. 저기 전라도의 고부라는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더라. 그래서 일단 군수가 갑자기 사라졌어. 고부군수 조병갑씨가 사라졌어. 그러니까는 새 군수를 임명시키고 그리고 누구를 파견한다? 안핵사를 파견한다. 안핵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안핵사는 이 봉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을에 가서 원인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알고 그랬어야 하고 달래주기도 하는 이런 T와 F의 일을 모두 수행하는 게 바로 안핵사인데 그 안핵사로 누구를 파견하느냐? 이용태를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핵사 이용태도 탐관오리였기 때문에 이 농민들을 탄압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1차 봉기, 1차 봉기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참고자료 하나 보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예요. 주동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원형으로 서명을 한 건데 그걸 뭐라고 한다? 사발통문이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발통문, 자, 요게 사발통문이에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이게 다 이름입니다. 이름을 원형으로 표시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전봉준, 여기 있네요. 전봉준이 쓰여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1차 봉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봉기. 자, 1차 봉기는 반봉건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서 이 1차 봉기가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네. 이 안핵사 이용태가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탄압한 겁니다. 얘가 막상 내려왔는데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네? 근데 이제 구실을 잡아서 탄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구실을 잡느냐? 너네 동학 아니야? 이 동학이 당시에 뭐예요? 금지되고 있는 종교였단 말이죠. 너네 동학 아니야?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어?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그러면서 탄압을 한 거예요. 누구까지도. 예, 동학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는 이제 이 동학 농민군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조병감만 문제인 줄 알고 조병감만 내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탐관오리가 이곳저곳에 너무 많은 거야. 결국 뭐가 문제야? 국가가 문제인 거야, 지금. 그래서 반봉건적인 형태를 띈다고 하는데 반봉건적인 형태를 띈다는 건 현재 정부에 반하는 형태를, 현재 정부를 좀 비판하는 형태를 띄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봉건적인 형태를 띄고 이제 안 되겠다. 나라를 뜯어 고쳐야겠구나 하고 어디로 가요? 서울로 이제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서 이제 나라 자체를 뜯어 고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황토현 전투, 황룡총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게 참 웃긴 게 이 동학농민군들은 요렇게 생긴 뾰족한 죽창을 들고 싸우는데 이 관군들, 그러니까 정부 군인들은 총을 쏴요. 대충 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총을 쏴요. 근데 이 총을 누가 이겨? 죽창이 이겨요. 이런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이 동학농민군들이 어디를 점령하기에 이르느냐?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정부가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죽창을 총이 못 이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청한테 너네 우리나라에 어 군인 좀 보내줘. 그러니까는 청나라가 오케이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도 쳐들어오냐, 일본도 같이 들어오는데 왜 같이 들어오느냐? 이 갑신정변 이후 청일이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티엔진 조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 티엔진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일단 이 갑신정변의 상황에서 청나라, 일본 둘 다 군인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둘 다 철수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무슨 내용이냐? 자, 봅시다. 첫 번째 해산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만약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들이면 다른 나라도 같이 들어온다. 요런 내용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였다? 텐진 조약이었다. 이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도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자꾸 말이 쳐들어온다고 강하게 나오는데 일본도 같이 그럼 우리도 군대 도와줄게. 그러고서는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니까는 지금 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와요. 이 외국이 너무 간섭이 심하잖아. 외국이 둘 다 들어오니까 간섭이 너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 조선 정부가 이 동학농민군과 화해를 하기로 합니다. 어디서? 전주에서 화해를 하기로 약속했다 해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정개혁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패정개혁안의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 이 패정개혁안을 정부가 수용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이 전라도에 설치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이름이 뭘까요? 네, 집강소예요. 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 패정개혁안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직접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런 게 집강소였고요.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했구나.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정청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정청. 이 교정청은 나중에 가보개혁할 때도 한번 더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봉기가 또 터지네? 왜 터지나 한번 봅시다. 자, 원인. 일단 일본이 자 봅시다. 일단 청나라가 들어왔죠? 그리고 일본이 들어왔죠? 그래서 1차 봉기 때 전주 화약 맺고 동학농민군이 해산하면서 이 정부가 이제 야, 일 다 끝났어. 그러고서는 청나라, 일본 너네 둘 다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기어코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냐? 경복궁을 무단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또 청나라한테 선빵을 치고 청일전쟁을 벌여요. 어디서? 조선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나라꼴이 개판인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개판인 거야. 그래서 너네 다 꺼져라 하고서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동학농민군 조직 전체가 동원해서 남접과 북접이 결합하여서 어디로 가자? 서울로 가자 하게 됩니다. 이 남접과 북접이 무슨 이야기냐?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포접제를 정비했다고 하죠. 이 포접제의 접이 남접, 북접할 때 접이에요. 그래서 이 접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지역을 묶은 거예요. 마을을 무슨 접 이렇게 해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접, 대체로 전라도 이거 쓰지 마세요. 북쪽에 있는 접, 대체로 충청도 얘네가 아무튼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그 1차 봉기 때는 이 남접만 참여했었어요. 근데 이제 북접까지 참여를 하면서 동학조직 전체가 동원돼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동학조직 전체가 동원돼서 서울로 가서 이 일본을 내쫓아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기 위해선 꼭 넘어야 하는 고개가 하나 있었으니 그 고개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공주에 있는 우금치 고개인 거예요. 이 우금치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전투에서는 늘 고지대가 유리합니다. 왜? 뭐 올라오려 그러면 밀치면 그만이고 폭탄 떨구면 그만이고 뜨거운 물 쏟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고지대가 유리해요. 근데 심지어 여기는 일본군과 관군이 결합한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관총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들고 있다 그랬어 아까? 축창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상대가 돼 안 돼? 애초에 근접인데 올라갈 수조차 없어요. 왜? 기관총 쏴대면 올라갈 수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완전 대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고 어, 다시 진군을 하려고 했으나 전봉준 등의 통치자들, 그 최고 장군들이 체포가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이 2차 봉기 동학농민운동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한번 볼게요. 향후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군들이 나중에 항일의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글씨 못 알아쳐먹겠다 하면 밑에 이거 있으니까 보고 한번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